자, 이번 코너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직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금융권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융권. 이제 금융 쪽에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알찬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기업은행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금융권에 대해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상반기 금융권 채용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우리은행은 150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은 상하반기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을 예정 중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우증권 50명, 미래에셋생명 20명 등 금융 부문 채용이 올해는 1,8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709명에 비해서 7.1% 상승한 걸로 봅니다. 네. 하지만 상반기는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국민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 말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밝다고는 전망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 상반기 금융권 공채 전반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스펙, 두 번째는 이공계 성향,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탈스펙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국민은행이랑 농협 외에는 어학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기입난이 사라졌고요. 네. 예, 이공계 성향은 ICT라든지 기술금융, 그다음에 핀테크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요. 이공계들을 조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문학. 자소서에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최근에 읽은 책을 소개해봐라. 이런 인문학 질문이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요한 경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반기 금융권 공채의 특징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금융권의 주요 업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죠. 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네, 금융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 증권, 보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영업적 업무 같은 경우는 수신 업무, 그다음에 외환 업무, 여신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정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입출금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상담에 관련돼 가지고 뭐 포트폴리오를 짜달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기업 관련돼 가지고는 여신, 외환 업무들, 뭐 신용장을 내고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은 개인 상대 리테일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산운용사라든지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나 상품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 파생 상품 등의 상품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증권업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는 그 투자 신탁, 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투자 운영을 담당 및 펀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애널리스트는 뭐 시장 분석, 사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경제 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보험은 그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보험을 다니는 친구가 연락을 하면은 뭐 상품 판매해달라 뭐 이런 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그 대졸 사원들은 그런 것보다는 관리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사원 관리, 실적 관리, 그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 관리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은행 신입원들을 기준으로 그분들의 하루 일과를 뭐 전문 분야시잖아요. 예전 생각하시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예전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슴도 많이 아프고 어제도 그 아는 동생한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모든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당연히 출근하겠죠. 몇 시 정도에 출근해요? 상당히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7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은행 문 9시에 여는데 미리 7시에? 네, 그때는 9시 반에 열었습니다. 네, 7시쯤에 출근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니까 평균 한 7시 50분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졌네요. 네, 근데 제가 출근을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신입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내 업무만 하지 마시고 컴퓨터를 내 것만 키지 말고 다른 분들을 키는 센스. 네, 날짜 뭐 이런 도장을 내 것만 돌리지 말고 다른 것도 돌리는 센스. 그래서 사랑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출근을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하게 되는 일들은 이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담당 업무를 체크하시고 뭐 대출 연체 고객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는 것들, 뭐 기간 연장 관련해가지고 뭐 체크하는 이런 체크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업무들 하고 계시면은 이제 다른 직원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시면 같이 시제라든지 각종 주요 서류들을 이렇게 운반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서로 이렇게
나누는 회의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시면 9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고객 응대를 하시고요. 오후 이제 4시까지 고객 응대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늘 얼마나 많은 고객을 받았고 그 고객들이 우리가 그 금액을 어떻게 됐는가 해서 전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시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관리를 했는데 시제가 안 맞다. 예, 돈이 남았다거나 모자란다고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예, 뭐 모자라면 채우면 되는데 남게 되면 끝까지 차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남아가지고 집에 못 간 적이 있거든요. 남아서 좋은 게 또 아니네요. 네, 좋지 고생이군요. 않습니다. 예, 고객 돈을 우리가 결국 남긴 거잖아요. 네, 끝까지 차야 되고요. 예. 예, 그런 업무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신 업무라든지 그날 발생했던 주요 사항들을 이렇게 서로 전파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은행 업무 시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업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외의 시간들은 업무를 체크하고 그런 발생한 업무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빡빡하네요, 하루가. 네.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삶을 좀 잘 참고하셔서 네. 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질과 역량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자질과 역량, 뭐 그다음에 인성, 로열티 이렇게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아마 뜰 것 같은데요. 예, 예.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직무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 나오네요. 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신속 정확성, 금융 지식, 리스크 관리, 글로벌 역량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실과 신뢰, 도덕성, 배려와 공감, 열정. 그다음에 로열티라고 하는 게 금융업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지원회사 유관 경험을 통한 자기만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은행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은행은 국내 경쟁이 해외 경쟁보다 치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 간에 어떻게 우리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를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보면은 다른 그 회사 A라는 회사가 금융회사가 X라는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상품이 효과가 좀 나오고 수익이 나온다 이런 게 되면은 B라는 회사가 그런 상품을 벤치마킹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업은 그런 다른 제조업회사처럼 특허를 이렇게 내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상품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고객을 맞이하는 응대하는 행원들의 능력, 역량과 인성이거든요. 얼마나 행원들이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 본인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금융에서와 연관이 되는 사람인지 어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성과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네. 또 금융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거라고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자질과 역량들을 서류 전형에 어떻게 하면 잘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사부들이 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까? 이러한 자소서에다가 이러한 항목들을 넣어놨는가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봉사활동, 나 인턴 경험 것들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사부가 보기에는 정말 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흔한 이야기들보다는 정말 나와 연관되는 나만의 스토리를 어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스토리를 어필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중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스토리들은 사실은 임팩트가 전혀 없거든요. 재미도 없어요. 네, 읽다 영화 보면. 스토리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서로 만났고 그러다가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해결이 되는 예. 그러한 스토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그러한 스토리 중에 발생했던 하나의 장면, 네, 그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배웠고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내용들이 내가 업무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금융권 희망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합격하라라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네. 넘어갔는데요.
상반기 금융권 채용 시장은 아마 대략 8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합격을 하죠. 그쵸. 예,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세를 가지시고 그러한 기세가 허세가 되지 않게 충분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은 취업도 마케팅, 그다음에 연애랑 같은 겁니다. 예, 매력 있는 사람,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자신감으로 나는 될 거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융권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정전 컨설턴트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